주인공 김중석은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자기 집가 새들어 산 방 건물 주인 아주머니가 깨워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바로 자기 방 앞에 복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중석의 인생이 바뀐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엉뚱한 곳에서 아침을 맞은 것도 모자라 알 수 없는 얘기로 하루가 시작됐다. 아니 방새도 다 내놓고 왜 밖에서 이러고 있어? 어여 들어가서 자. 방세? 어떻게 된 일일까? 중석은 어제 일을 하나씩 되짚어본다. 어제는 유난히 속상했던 날이었다. 희망을 걸었던 공모전은 낙선하고 강사로 나가던 학원은 문을 닫았다. 중석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 백수가 됐다.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주만 죽어라 들이부은 중석. 집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석은 한 통의 전화에 잠이 깬다. 여보세요? 저 김중석 씨 아니신가요? 네, 맞긴 맞은데요. 저 어제 만났던 화영이에요. 어제 저희 오빠 유품 가져가셨을 때 가족 사진도 가져가신 게 아닌가 해서요. 네? 저기 제가 지금 좀 바쁜데요. 오후에 일단 만날까요? 3시쯤 어때요? 네. 어제 만난 화영이는 누구고 오빠의 유품은 또 무슨 소린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중석. 준석 씨 여기에요. 역시 처음 보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중석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중석을 알고 있는 걸까? 우리 가족 사진은 찾아보셨어요? 저기 그게 그녀를 모른다고 대답하려 할 때 갑자기 머릿속이 아득해져 오는 중석. 우리 오빠가 준석 씨 지금 그럼 일단은 중석은 정신을 잃은 채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중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온 중석. 이번에는 못 보던 봉투가 하나 눈에 띈다. 발신인도 없는 봉투. 안에는 누군가 중석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김준석 씨, 당신이 날 돕는다면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밤에 방에 불을 모두 끈 뒤 촛불을 켜십시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에 편지의 내용대로 해보긴 하지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그런데 중석의 의식이 또다시 흐려지기 시작한다.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집어드는 중석. 하지만 분명 그건 중석의 의지가 아니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느낌.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억센 손이 중석의 손목을 붙잡고 조정하는 느낌. 멈춰보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중석이 안간힘을 쓸수록 손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격렬해진다. 알 수 없는 대상과 사투를 벌이는 중석.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중석은 두려웠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더니 주위가 고요해진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이상한 일들. 그런데 그때 중석의 눈앞에 누군가 나타난다. 당신은 박화수 화백? 한국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박화수 화백으로서 젊은 나이에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술 대회인가 그런 데서 몇 번이나 수상한 한국에서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죠. 근데 한 달쯤 전에 그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사진이 여기 있지? 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네 몸이 필요해. 야심작. 난 준비하던 야심작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었어. 그걸 완성해야 해. 그런데 왜 저를? 넌 아주 적합해. 영적 능력이 강해서 나랑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넌 그림을 그리잖아. 중석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화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바로 어제부터였다. 중석이 술에 잔뜩 취했던 어제. 죽은 자 화수는 중석이란 산자의 몸을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빙의, 흔히 귀신이 들린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화수의 영혼은 술에 취한 중석의 몸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중석의 기억이 끊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중석의 몸을 빌려 화수가 곧장 향한 곳은 죽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개인 작업실이었다. 작업실에는 야심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있었다. 서둘러 중석의 집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살아있었을 때의 흔적들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 바로 동생 화영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여보세요? 그게 박화 선생님 후배인데요. 오빠 장례식 때 못 뵌 것 같은데 오실 거였으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 프랑스에서 바로 와서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있길래. 중석이 화영을 만난 건 바로 여기였다. 그리고 화수는 오늘 중석 앞에 나타난 것이다. 시간이 없어. 날 좀 도와줘. 근데 만약에 도와주면요, 저승사자한테 은닉죄나 뭐 그런 걸로 혼나진 않을까요? 야, 저승사자가 어떤 놈들인데 그 놈들은 죽은 사람만 상대해. 그럼 좋아요. 근데요, 제 영혼을 뺏긴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네 시간 중에 2시간만 빌려주면 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일과표를 따를 것. 지금 네 몸속으로 내가 들어가도 야심작은 무리야. 그 말 알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 좋아요, 도와줄게요. 좋았어. 그럼 받아 적어. 하루 일과야. 우선 술과 담배는 지금의 반 이하로 줄인다. 누가요? 너. 저요? 그때부터 중석의 맹훈련이 시작됐다. 일단 미술 이론부터 해부학까지 폭넓은 학습과 체력 단련을 화수는 중석에게 요구했다. 중석이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면 어느새 화수가 나타났다.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화수의 감시는 집요했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한 천재 화가의 개인 교습 아닌가? 중석에게는 기회였다. 화수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아침마다 조깅은 필수. 그림 그리는데 조깅이 웬 말이냐 싶지만 좋은 체력에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과 담 쌓은 지 몇 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죽을 맛이다. 잠시 쉬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화수. 중석이 게으름을 피우면 이렇게 화수는 반드시 중석에게 벌을 내렸다. 중석의 몸에 빙의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곤 했다. 이번엔 졸다 깨보니 화장실이었다. 왜 또 화장실에서 졸고 있었던 건지. 그런데 그곳은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이었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야말로 엄한 시어머니 같았다.
대체 제대로 된 그림 그리는 방법은 언제 가르쳐 주려는 걸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계가 발전이 없지. 미대까지 나온 놈이 선을 이따위로 그리니. 아니 내 손이 뭐가 어때서요? 이게 지렁이지 선이냐? 야, 이 떨림 봐봐. 심하다 심해. 빨랑 안 해?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빙의해서 뭐 이상한 짓 시키는 것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열심히 해. 게으름 피지 말고. 화수를 만난 지도 3개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화수의 훈련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중석. 날이 갈수록 자신감도 점점 붙어갔다. 화수가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중석은 꾀를 부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을 꼬박 선만 그렸다. 그렇게 기초를 다진 결과 중석은 어느새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다. 물론 정물화도 중학교 때 이미 다 뗐다는 것이 중석의 생각이긴 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화수가 찾아오질 않는다. 그때 중석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 바로 화수의 스케치북. 화수는 하루에 2시간씩 빙의해 자신만의 야심작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보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했지만 천재 화가가 죽어서도 남기고 싶은 야심작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작품은 없고 온통 낙서뿐이다. 화영 씨, 오늘 아침 약속 기억하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요즘 중석은 부쩍 화영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화영과의 인연은 화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얻은 또 다른 낙이었다. 이래서 오빠 유학비용까지 냈다면서요? 오빠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대단하다 싶어서요. 제가 봐도 오빠는 천재였거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랑 저랑 둘뿐이라 일찌감치 투자한 거죠 뭐. 중석은 그녀가 점점 더 마음에 든다. 다음 날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중석. 자꾸 화영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림 그리려고? 네. 어제는 왜 안 나타나셨어요? 하루 종일 저승사자한테 쫓겼다. 근데 혹시 화영 씨 애인 있어요? 너 임마 내 동생 건드면 죽어. 알았어? 빨리 그림이나 그려. 화수의 교습을 받으며 몸을 빌려준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다. 부쩍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였다. 제일 중요한 건 화수가 중석의 몸을 빌려 그리는 야심작이었지만 화수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3년이 다 돼갈 무렵 중석은 화수의 충고에 따라 공모전에 작품을 공모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응모작 273번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대상이라니 모두 화수의 덕이었다. 드디어 된 거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어. 축하해. 이젠 너랑 헤어질 시간이 온 것 같다. 왜요?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저기 저승사자 때문이라면
지금까지 잘 도망다니셨잖아요. 일단 너한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요 근래 네 실력이 부쩍 늘었거든. 그리고 내 야심작이 완성됐어. 완성됐어요? 아니, 선생님 안 계실 적에 스케치북을 몰래 봤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그림만 있고 아무것도 없던 거요? 그럴 줄 알고 진짜는 이렇게 숨겨놨지.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야심작이야. 부모 없이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 난 화영이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런데 보답도 하기 전에 내가 죽어버렸지. 꼭 화영이한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었어. 이걸 네가 화영이한테 전해줘. 화수의 야심작은 죽어서도 떠날 수 없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게요? 이미 유예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저승에서의 하루는 지상에서의 1년. 아직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유예기간은 남은 셈이지. 내 동생 잘 부탁한다.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화수. 이제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야심작을 남기러 온 영호는 야심작과 함께 동시에 기적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다. 그래서 중석은 몇 년 후에 진짜로 한국에서 그 창의성으로도 기교로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수와의 이 기이한 인연을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죠. 예,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